자, 오늘 문재인 후보 SM타운을 방문했습니다. 한류를 이끌어가고 있는 스타들을 한꺼번에 만났다고 하는데요.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이라는 전체 가수가 나오는 일본 공연이 7월 27, 20. 예, 이 부분은 제가 정말 약속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엑소 공연을 제가 약속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이제는 대통령이 그런 대중연예 공연도 보러 가는 대통령 꼭 되겠습니다. 김용 씨나 우리 이특 씨 보면 좀 세상이 억울한 것 같아요. 좀 잘생기기만 하든지, 뭐 노래만 잘 부르기만 하든지, 잘생기기도 하고 노래도 잘 부르기도 하고 MC도 잘하고 그러면 뭐 어떻게 합니까? 자, 과거에 DJ 노무현 정부 때 이 대중문화가 굉장히 많이 융성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 분위기를 이어받아서일까요? 문재인 후보도 약간 의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DJ 정부부터 노무현 정부까지 97년부터 2007년까지는 사실상 우리나라의 대중문화가, 진정한 대중문화가 아주 꼽혔던 시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른바 기획사, 네. 방문한 SM 같은 기획사들이 본격적으로 이제 이른바 아이돌들을 키워내기 막 시작하던 그런 때인데요. 네. 특히 이제 DJ 정부 같은 경우에는 김대중 대통령은 집권 시절에 그때 아주 문제가 많았던 일본 대중문화를 개방하겠다. 일본 네. 노래와 일본 영화를 개방하겠다고 해서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시에 밀어붙여서 결국은 문화가 개방이 됐습니다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고요. 특히나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는 사실 지난 2012년 대선에도 그랬고 사실 2002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을 도와서 대통령을 만들 때도 그때도 이제 뭐 문성근 영화배우 문성근 씨나 또는 영화 제작자인 차승재 씨나 또는 명계남 씨나 이런 문화인, 특히 이제 영화인을 중심으로 한 문화인들이 주변에 많이 포진을 해 있었고요.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뒤에서 열심히 돕고 있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또는 미국의 헐리우드나 사실 이런 영화인들이 진보 내지는 좌파적인 성향을 띠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단히 자유롭고 변화에 대해서 상당히 적응이 빠르고 이런 분들이기 때문에 역시 이 진보의 어떤 그런 성향을 가진 문재인 후보와 좀 궁합이 맞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특히 이번에 그런 트렌드가 있는 게 아무래도 이 박근혜 정권에서 블랙리스트 여파가 컸지 않았나 그렇죠. 이런 문화인들의 피해가 있었죠. 네, 그때 문화인들이 너무 그러니까 블랙리스트로 인해서 피해를 봤다는 생각 때문에 그 반감 때문에 아마 이번에 더 문화인들의 이런 지지가 이어지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문재인 후보 오늘 저희 채널 A와 인터뷰를 했습니다. 대통령 후보로서 향후 대통령이 당선된다면 어떤 준비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하나하나 솔직하게 이야기를 풀어갔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힌트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일간을 가장 달궜던 손이신 것 같은데. 아니요, 이런데 남아있죠. 뭐, 괜찮습니다. 많이 남아 계세요. 예. 예, 뭐 할 수 없죠, 뭐. 제가 간단하게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이게 멍 잘 빠지는 약이라는데요. 오. 야. 이거 빨리 나으셔가지고 더 많은 국민 손 잡아주십사. 예. 바람으로. 준비가 가장 잘 되었다. 청와대 민정수석, 시민사회 수석 하면서 대한민국의 안보도 다뤄보고 또 북한하고 직접 또 북한을 다뤄보기도 하고 뭐 경제 문제, 사회 갈등, 또 국가 균형 발전 이런 거 다 다뤄봤죠. 사건으로 보더라도 이라크 파병도 다뤄보고 또 한미의 북대 협상도 다뤄보고 세물교회 교인들 탈레반에 납치됐을 때 그 테러에 맞서서 인지를 구출해내는 그것도 다루고 그래서 인수위 없는 이번 대선에서 당선되자마자 곧바로 대통령 직무를 할 수 있는 후보 저는 저 문재인이 유일하다 그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문재인 후보가 꾸는 대통령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지 이 부분도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들어보시죠.
광화문 대통령 약속하셨는데 걱정들 많이 하죠. 뭐 경호 문제 또는 뭐 교통 문제 가능할까?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퇴근하고 저녁거리 위해서 마트에서 장 보고 직접 줄 서서 기다리고 자기 돈으로 직접 결제하고 이런 거 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외국의 총리들 전부 집무실도 그렇고 관리도 그렇고 실내 항복판이 있거든요. 미국 오바마 대통령도 일반 시민들이 집무실까지도 들어갈 수 있는 개방된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국민 속에서 국민과 함께 할 수 있는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되고 경호도 너무 지나쳐 경직통도 신호만 제대로 조정하면 교통 흐름 전혀 차단하지 않고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국민과 함께 했던 대통령, 국민과 함께 출근하고 국민과 함께 퇴근하고 시장에 들리기도 하고 시민들과 소주 한잔 나누기도 하고 또는 일가 중에도 또 광화문 광장에 나가서 대화 나누기도 하고 저는 더 나아가서는 광화문 대토론회, 국민 대토론회를 개최해서 대통령이 함께 토론회에 참여해서 국민들의 뜻을 국정에 반영하는 토론회 끝나시고 막걸리도 한잔 하실 거고 뒤풀이까지. 그러니까 그거 하시려면 고등학교 때 막걸리 드시고 정학당 하신 분 예. 언제 하셨습니까? 일종의 젊은 시절의 방황 같은 거 아닌가 싶습니다. 젊음을 그런 방법으로 알았던 거죠. 저는 그 시간이 그렇게 낭비된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더 공부 잘하는 학생이 될 수도 있었겠지만 그 대신에 어떤 사고 인원가 훨씬 더 깊어지고 넓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지금 고등학생들이 술을 마셔도 된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겠지요. 자, 그리고 지금 조금 전에 얘기할 때 메르켈 총리나 오바마 대통령이 서민들과 소탈하게 지내는 모습, 사실 우리 국민들도 굉장히 그 부분을 부러워하는 부분 아닙니까? 특히 오바마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백악관 그 청소 직원과 아침에 주먹을 맞대면서 인사를 나누는 사진, 뭐 이런 것들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우리도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가능할 겁니다. 지금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 후보가 네. 아직 선거 중입니다. 네, 네, 아직, 네. 보니까 이제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청와대를 사실상 집무실로 쓰지 않겠다는 마음의 결심을 대단히 많이 굳힌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지 않고서는 지금 그 말한 그것들을 이루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거거든요. 이미 집무실과 관저 자체가 잠자는 곳과 집무실이 한 곳에 저렇게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말하는 저런 것들은 사실상 이루어질 수가 없는 거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는 말들은 청와대를 하여튼 옮기겠다 이런 네. 의지의 표현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괜찮습니다. 너무 당황하신 것 같아요. 네, 뭐 그런 실수가 있을 수도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손소 변호사께 묻겠습니다. 지금 네. 미국 타임지의 표지 모델로 문재인 후보가 소개됐다는데 어떤 네. 내용으로 소개됐습니까? 일단 아시아판입니다. 네. 네, 아시아판이고 아직 국제판은 아니고요.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네. 협상가로 번역할 수 있는 표현을 썼는데요. 아, 더 니고시에이터. 이게 협상가라는 뜻이죠? 네, 예, 예. 가장 가까운 뜻이 협상가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서 밑에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요. 그 네. 부분을 좀 해석을 해보자면, 번역해보자면, 문재인 후보는 김정은을 뭐 다룰 수 있는 또는 김정은을 상대하려는 뭐 이런 나만의 지도자가 되고 싶어 한다라는 네. 그런 그 표제가 공개가 됐고요. 네. 아직 세부적인 내용은 이제 그 공개가 되지 않았습니다만, 네. 지금 시점에 타임지가 굳이 여러 후보 중에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특집 기사를 냈다, 표지로 선정했다라고 하는 점이 여러 가지 시사점을 우리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유력한 후보다라는 의미에서일 수도 있고 또 다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도 있겠죠. 자, 박소영 기자. 네. 이 문재인 후보 말고 과거에 우리 실제 대통령들도 타임지에 여러 번 소개가 됐었죠. 어떤 내용들로 소개가 됐었죠? 네, 후보가 아닌 대통령들은 많이 이 표지 모델이 됐었습니다. 이승만 전 대통령부터 쭉 많은 대통령들, 박정희 전 대통령 쭉쭉 됐었는데요. 네. 자, 최근 거부터 보시면 바로 2004년 김대중 전 대통령 평화적 정권 교체를 2000년이요? 2000년 네, 4월이죠? 2000년 예. 4월에 평화적 정권 교체를 이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표지 모델이 됐습니다. 자, 나만의 입법 선거가 그의 개혁을 위협할 수 있다라는 큰 실험이라는 제목 하에 이렇게 네. 표지를 장식을 했고요. 자, 이뿐만이 아니고 2003년에는 타임지에서 안녕 미스터 노라는 제목으로 네. 노무현 전 대통령, 당시 대통령이죠. 을 독점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네. 한국의 새로운 대통령 정책을 살펴본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2012년 12월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직후에 이 독재자의
딸이란 제목으로 표지에 좋네요. 당선되기 전에 독재자의 딸이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모델이 됐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리고 문재인 후보 진영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정권에서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자, 황기철 전 해구참모총장이 바로 그 예인데요. 오늘 지지선언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오늘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호에 승선합니다. 아덴만 여명작전에서도 세월호 구조 현장에서도 그리고 NLL에서도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군인의 숭고한 임무가 국민에게 무능하고 부패의 집단으로 매도되는 것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 아프였습니다. 정의로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함께 하겠습니다. 자, 황기철 전 해구참모총장 어떤 부분에서 전 정권에 불이익을 당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까? 네, 지금 보시면 간단하게 좀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네. 황기철 전 총장 같은 경우에는 아덴만의 여면작전 아시죠? 바로 네, 유명하죠. 네, 3호 주얼리오 선장을 기억하실 텐데요. 그때 구출해낸 작전입니다. 그 네. 작전을 총지휘를 했던 아하. 인물입니다. 그리고요, 세월호 참사 당시에 군복위에 노란 리본을 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보고를 해서 굉장히 화제가 됐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상 구조함이죠. 통영함과 관련해서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납품을 하게 해주게 하려고 보고서를 조작했다, 이런 혐의를 받고 기소가 됐습니다. 네. 결국 지난해 9월에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서 바로 명예회복을 했고요. 지난 1월에 보국 훈장 통일장을 수여를 받았습니다. 바로 이 부분 때문에 지난 네. 정권에서 탄압을 받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